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년 세액공제 받는 40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저축을 하고요. 매월 34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자산배분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1개월마다 적립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2020년 3월, 4월, 5월 올해 수익률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2020년 3월 27일에 연초에 2000을 넘던 코스피가 3월 중순에 1400포인트를 찍고 다시 반등해서 17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했던 시기인데요. 이건 연초 대비 수익률인데 연초 대비 21%나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S&P 500은 2540포인트로 연초 대비 21% 마이너스, 나스닥은 7500으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16%였는데 개인연금일지 계좌는 2월달만 해도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3월달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마이너스 6.9% 정도를 기록했어요. 나스닥이나 S&P,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4월달에는 팬데믹 위기 이후 V자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2020년 4월 24일 S&P 500은 2826까지 회복했고 연초 대비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8600으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4%, 코스피는 1889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개인연금 계좌도 반등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4% 정도를 기록했어요. 지수가 조정이 있을 때도 개인연금 계좌는 조금 덜 빠져서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반등할 때는 반등량이 좀 작아서 마이너스 4% 정도로 저번 달에 기록하고 있었고 5월일지를 쓰고 있는 2020년 5월 27일에는 S&P 500이 3011까지 더 반등해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 6.7%, 나스닥이 9300포인트로 연초 대비 플러스로 완전 전환돼서 플러스 4.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031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7.57%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연금 계좌도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S&P 500이나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3월일지와 4월일지, 5월일지에 개인연금 계좌의 종목이 조금 교체가 됐는데 다른 것보다도 국채 부분에서 3월이나 2월에는 한국 국채의 비중이 좀 많았었고요. 4월 달에는 한국 국채의 비중을 전체 국채 비중의 20%로 줄였었고 5월 달에는 완전히 미국채로 100% 전환을 했어요. 저의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개인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미국채의 비중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미국채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포트폴리오를 따라갈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스닥을 따라서 같이 반등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연금 계좌의 2020년 5월 수익은 현재 평가 금액은 3,079만원 정도로 전달 대비 플러스 14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4월과 5월 사이에 반등이 개인연금 계좌 많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올해 수익률에 손해가 마이너스 20만원 정도로 회복이 많이 일어났죠. 2020년에는 현재 5월 기준 연수익이 마이너스 0.65%를 기록하고 있고 수익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9만 7천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너스가 한참 많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도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2019년 작년 연수익은 수익률로는 플러스 11.7%를 기록했었고 수익금은 플러스 279만원 정도를 벌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5월 적립액도 마찬가지로 34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기준 포트폴리오별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지금 일지를 쓰고 있는 개인연금 계좌가 가장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투자 원금은 3,015만원 정도고 이건 적립금 투자 금액이라 현재 자산은 이거보다 높거든요. 모든 계좌는 적립해서 금액이 늘어나는데 올해 초 1월 1일에 투자 원금과 현재 5월 27일에 투자 원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금보다 조금 작은 편이에요. 어쨌든 투자 원금은 3,015만원이고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19.7%가 나와서 적립식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올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0.65%를 기록하고 있고 제 메인 계좌는 개인연금 계좌와 연금 이해 계좌가 있는데 연금 이해 계좌에는 국내 해외 ETF 계좌 거기서 해외 ETF 계좌는 미국 배당 투자일지로 따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KRX 금 계좌도 따로 있어요. 그게 다 합친 게 연금 이해 계좌인데 투자 원금은 8,656만원 정도가 있고 투자 손익은 818만원 정도가 나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 9.46%를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연금 계좌와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죠.
연금 이해 계좌에는 미국 장기채가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고 KRX 금이라는 금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제가 금을 따로 넣지 않고 있고, 위기가 터졌을 때 국고채의 비중이 50% 정도 됐던 게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개인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연금 이해 계좌를 따라가는 걸 목표로 조금씩 노력할 계획이라 개인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의 미국채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2계좌,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는 총 투자 자산은 현재 기준으로 1억 4천 정도가 넘는데, 투자 원금은 평균이라서 1억 1,670만원 정도로 나오고요. 투자 손익은 799만원의 투자 손익이 올해 나서, 여기 보시면 연금 이해 계좌에서 수익이 난 거에서 연금 계좌가 수익을 까먹었죠. 그래서 올해의 투자 수익률은 플러스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좌별로 비교를 하는데, 계좌별로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얻는 정보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쭉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아마 개인연금 계좌와 연금 이해 계좌가 조금 더 수익률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고, 5월 27일 기준 개인연금 계좌의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제 계좌의 스크린샷을 찍은 거거든요. 매일 금액과 평가 금액, 평가 손익, 손익률이 다 나오고, 간단하게 보면 타이거 라틴 35가 보유 수량이 298주를 가지고 있고 손해가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20%의 손해가 나고 있고요. 제 계좌에 포트폴리오의 종목별 비중을 적은 건데요.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비중을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는 신흥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총 42주 마이너스 8.7%의 손해가 나고 있고, 그리고 비중은 2.16%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타이거 라틴 35의 비중과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 리밸런싱 한 날에는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포스팅하고 있는 기준이 리밸런싱 한 날보다 한 10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아마 이 리밸런싱이 5월 한 14일 뭐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업로드하는 날이 밀려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밀리는 사이에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비중이었는데.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총 27주, 나스닥은 수익이 많이 났죠. 45%의 계좌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4.6%를 가지고 있어요. 아리랑 고배당주는 166주 마이너스 12% 선이고 4.77%. 그리고 리츠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는 132주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9% 정도고 4.66%고요. 여기서 보면 미국 나스닥 100과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거의 다 비슷한 비중이죠. 이것도 원래 다 똑같은 비중을 맞춘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 보면 일단은 먼저 큰 흐름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나누잖아요. 거기서 안전자산은 여기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그 채권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 채권이 국채가 있어서 복잡했는데 이번 달에는 완전히 채권을 미국채 10년 선물로 하나로만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종목이 43%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43.5%가 안전자산이고 나머지를 다 더한 게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을 다 더하면 여기 43%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목별로 원래는 10분의 1로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4.6%, 4.7% 다 비슷하죠. 근데 여기 2%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한 종목을 기록하는 정도로 비중을 조정하는 거예요. 비중 조정할 때 그냥 10종목으로 나눠서 위험자산을 분류하는데, 그 중에 비중이 좀 더 세분화돼서 조금씩 사고 싶은 것들은 반반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신흥국 지수를 포함한 건데 손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9%. 그 비중은 2.2%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2%대 비중에서도 좀 높은 라틴 35가 아무래도 반등이 높게 일어난 거고, 더 비중이 낮아진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손해가 리밸런싱 한 이후에 또 더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코덱스 200 가치 저변동은 203주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7%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제 4.7%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개인연금 계좌의 종목별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 미국 나스닥 당연히 많이 올랐고, 일본 니케이 225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좀 특이해요. 일본이 항상 뉴스만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팬데믹 위기 때도 거의 많이 안 떨어졌고 오를 때도 또 반등하는 힘이 크더라고요. 이번 5월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본 니케이 225의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 낮춘 만큼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로 비중을 높였는데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의
리스트에 일본 니케이도 7%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일본 니케이에 너무 비중을 많이 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좀 더 좋아 보이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로 비중을 높인 건데, 아마 이번 달에 반등폭은 둘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이 좀 많이 손해가 났었거든요. 근데 회복이 많이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커버드콜 전략은 상승장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전략이라 다행히 반등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손익률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다우지수나 나스닥에 비하면 못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연 6%의 배당을 확정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합성 H라는 게 좀 걸려서 이 종목을 좀 교체할까 생각도 좀 되지만, 고배당 종목으로서 연금 계좌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국제 10년 선물은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늘리고 나서 거의 오르고 떨어짐 없이 그냥 일정한 손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못 가치주를 신규 편입을 했는데 다우지수 30을 다 팔고 이걸로 교체를 한 거예요. 이번 달에 교체를 하고 나서 9%나 올라서 뭐 미국장의 반등이 확실하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다우존스 30도 비슷하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뭐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위험자산은 1% 올려서 46%, 안전자산은 1%가 낮춰서 54%를 기록하고 있고, 4월달만 해도 한국채에 미련이 남아서 20%를 남겨놨었는데 이제 완전히 미련을 털어버렸어요. 솔직히 한국채를 하는 이유는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 미국채만 하면 뭔가 아쉬워서 이런 건데, 다른 포트에 비해서 수익을 너무 까먹기 때문에 한국채는 완전히 매도했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로 교체를 했고, 이제 저는 채권은 이거 하나만 하는 거죠.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의 절반을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로 교체해서, 원래 니케이가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의 2배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MSCI 월드가 비중이 높아지게 됐고, 미국 다우존스 30을 거의 2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수익도 좋았고 나름 만족하면서 투자했던 ETF인데요. 경제적 해자 개념으로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킨덱스 미국 와이드몹 가치주 ETF도 좋아 보여서 편입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 지수랑 중복되는 게 많아서 나스닥은 살려놓고 미국 다우존스를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는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다우존스 투자를 많이 해요. 해외 ETF인 DIA ETF로 비중을 높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도 미국 다우존스 30이 있어서 좀 중복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킨덱스로 바꾸면서 다우존스 중복을 해소하게 됐고, 그때 개인연금 계좌에 넣었을 때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제대로 된 환노출 ETF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넣게 된 건데, QQQ랑 비교했을 때 타이거 나스닥 100은 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배당도 많이 안 주고 그런 거라. 근데 DIA ETF는 월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미국 ETF 직투 포트폴리오에서 월배당이 나오는 장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월배당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도 DIA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복도 해소할 겸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못 가치주는 배당을 아예 안 주고, 이거는 미국 모트 ETF와 동격인 ETF인데요. 모트 ETF도 배당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줘요. 요거는 배당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가치주 개념으로 투자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최근까지 5년 이상 퍼포먼스는 모트가 좀 더 다우존스보다 좋았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4월을 보여드린 이유가 5월과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4월에서는 3월 달에 주식을 많이 샀었는데 4월에 반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주식 ETF들을 좀 매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덜 오른 ETF들이 있어서 그런 것만 약간 소량 매수를 하게 됐고요. 원래 국채 비중이 한 40%인가로 더 높았던 거를 20%까지 줄이면서 좀 판 거고, 그 판만큼 미국채를 늘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가 좀 쓸데없이 많은데, 이게 종목 교체 때문에 많은 거고 실제 매수 매도 금액은 훨씬 적을 건데요. 종목 교체만 없다면. 그래서 총 손익률은 플러스 0.5% 정도, 총 손익 금액은 2만원 정도 기록했고요. 제가 개인연금 계좌 일지를 쓰면서 그 달에 매매한 실현손익을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데 매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3월 달에 코스피가 1400에서 1700으로 반등하고 저희 개인연금 계좌가 마이너스 7% 찍을 때도 이 실현손익은 플러스를 기록했었어요. 3월 일지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고, 예전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1편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산배분 투자의 베타 수익은 블래시, 바이 로우 앤 셀 하이, 그러니까
싸게 샀던 주식들을 비싸게 파는 일배너식은 반복하면서 그게 누적돼서 자산 배분 투자의 베타 소익이 나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연금 계좌 일지를 기록하면서 보면 그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5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코덱스 가치적 변동은 전달보다 12주가 늘어서 203주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배당 주식인 아리랑 고배당주는 166주로 전달보다 플러스 16주가 늘었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7주로 전달보다 마이너스 2주 이익 실현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전부 다 매도하게 됐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목 가치주를 신규 편입을 했어요. 117주를 사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인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콜은 171주로 플러스 6주가 늘었고, 선진국 ETF인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일본 니케이 225를 매도한 만큼 매수를 하게 돼서 플러스 50주가 늘어서 100주,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종목의 비중 변경으로 절반으로 비중을 줄여서 51주를 기록하고 있고,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선진국 배당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159주를 기록하고 있고 플러스 14주를 기록했고, 타이거 라틴 35는 신흥국 지수로 편입하고 있는데 298주를 기록해서 전달 대비 31주가 늘어났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도 신흥국 지수의 하나로 쓰고 있고 한 주가 늘어나서 42주, 또 다른 신흥국 지수인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현재 총 67주고 전달 대비 3주가 늘어났어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리츠 ETF로 편입하고 있는데 전달 대비 플러스 13주가 늘어서 132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는 다 매도를 정리를 했고, 미국채 10년 선물로 다 바꿔서 이렇게 317주나 사게 된 거고요. 실제로 종목의 교체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번 달에 특별하게 더 많이 산 주식들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목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 기간 매수 매도 금액이 좀 많고요. 기간 매수 금액은 534만원 정도, 매도 금액은 482만원 정도 돼서 총 손익 금액은 65,000원 정도 이번 달은 또 수익이 났고, 수익률은 534만원 매수 매도한 금액 대비 손익이 1.3%가 났다는 거고, 이거는 제 MTS 계좌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고요. 월별 매매 내역을 보면 항상 일밸런싱 하면서 조금의 플러스를 누적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은 현금에서 5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매수를 하게 된 것 같고, 적립금액이 34만원 있으니까 실제 현금에서 투입된 금액은 18만원 정도가 신규로 주식과 채권에 투입이 됐겠네요. 현금은 전체 자산의 10%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개인연금 계좌 투자일지 5월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달 대비 조금씩 수익이 늘어났고, 특히 4월 대비 수익률이 좀 많이 회복이 돼서 다른 저의 포트폴리오들을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캐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